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재 진우만 진행하는 본격 입문장 방송 양기재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22화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삼군님, 정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월 11일이면은 야구가 포스트 시즌을 보통면 하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년 기준으로 하면 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지금 네, 그렇죠. 예, 근데 정규 시즌 끝나. 근데 지금 이미 정규 시즌 네. 끝나는 게 한 10월 16일 그 정도 14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니 비가 아시안 너무 그러니까 많이 아시안 왔어요. 게임도 안 쉬는데 아시안 게임 안 쉰다고 해도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네. 그 WBC 때문에 시즌을 좀 살짝 한 주 정도 늦게 시작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때긴 하지만은 이게 아마 경기가 아예 그냥 뭐 몇몇 경기들은 아예 그냥 일정을 못 봐서 그냥 여기는 그냥 끝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지들만의 리그처럼 지금 한다고.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포스트 시즌 탈락이 거의 지금 가시권인 팀들이 있잖아요. 네. 하위 팀들. 네. 그 팀들은만 따로 그 포스트 뭐야? 시즌 할 때 따로 남은 잔여 경기를 치른다. 그것도 가을 야구죠? 가을 야구인데 이제 일명 그들 일명 어둠의 어둠의 한국 시리즈. 시리즈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아마 거기는 역으로 최종 꼴찌가 우승일 거예요. 거기는. 네. 왜죠? 이게 그러니까 왜 최종 꼴찌가 이게 그러니까 몇 년 반대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이런 잔여 경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올해는 하필이면 이게 계속 비가 그러니까. 계속 많이 온다고는 했었는데 KBO가 너무 좀 무리수를 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잔여 경기가 확정된 이후에도 비가 좀 그 잔여 경기 치는 동안에도 최근에도 막 비가 여러 차례 그렇죠. 왔었고. 네네네. 심지어 올해는 중립 경기를 고척돔에서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롤챔 있다고? 네네네. 롤챔 그 롤드컵이 응. 한국에서 올해 개최되거든요. 10월달에. 근데 아 네네네. 결승전 장소를 준결승 결승전 장소를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다고 11월에 하네요, 하더라고요. 11월에.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못 한다고. 아이 뭐 거기는 뭐 저기 뭐 잔디도단은 없겠죠 뭐. 아무튼 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 그래서 뭘 할까 지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러면 한국 말고 뭐 포스트 시즌 다른 데도 하자. 사실 우리가 한국 야구 영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웬만한 거 많이 했어요 다 저희.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중에 좀 꺼내려 보니까 이제 이제 큰 막 거. 메이저리그까지 가고. 네, 이제 큰 거 메이저리그 큰 거. 큰 거 아니, 오네요. 왜냐면 메이저리그도 포스트 시즌이니까. 아, 그죠. 거기도 그렇죠. MLB 포스트 시즌은 언제 하나요? 이제 하지 않나요? 이제 슬슬 이제 MLB도 하죠. 아마 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할 것 같아. 먼저 할 것 같아. 아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구별이 이제 그 시리즈를 하니까 네 시리즈가 끝나고 이번에 이제 그것도 원래 포스트 시즌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와이드 카드 결정전 뽑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아니 뭐 네. 지금 이미 그 포스트 시즌 확정지은 팀들도 있고 뭐 볼티모어가 지금 뭐 7년 만에 확정을 네 그렇습니다.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영화 머니볼입니다. 머니볼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이거 정말 명작이죠. 명작이죠 사실 진짜. 영화적으로도 명작이에요. 영화적으로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6개. 아니 이거 이동진 평론가가 4.5점 줬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 최고의 스포츠 거의 스포츠 영화. 네, 자기가 네.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야구 소재 영화. 야구 소재 영화. 네, 가로 열고 소재. 이동진 이러면서 이동진 평론가님은 어디 팀의 팬인지를 못 찾게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 영화가 절대 이제 공개하지 않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1998년부터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빌리 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뭐랄까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뭘 재정립했다고 할까요? 재정립이 맞을까요? 재정립이란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재정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그래요 맞아. 패러다임 맞아.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야구계의 새로운 지표 그런 우리가 그쵸. 기존에 알고 있던 타율 뭐 이런 홈런 이런 타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스탯을 제외한 출루율, 장타율, OPS 뭐 이런 세부적인 지표 그거를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 세이버 매트릭스를 보편화시킨 그런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장본인 그런 사람 네. 그런 주역이라고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빌리빈 단장이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저는 2000년대쯤에 이제 야구를 좀 그러니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야구를 네. 좀 보고 접했던 게 그쯤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뭐 SF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쵸. 그 단어인가 싶을 정도로 저게 뭐야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좀 야구에 이제 좀 야구 덕질을 시작을 하고 KBO 팀에서 응원하는 팀이 생기고 하면서 세이버 매트리스가 뭔가 해서 찾아봤었는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더라고. 야구는 스탯 게임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게 단순히 야구가 이제 공을 던지고 또 그 공을 치고 하는 게임을 넘어서 그거에 대한 확률 게임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 이 이제 작품을 얘기하자면은 베넨 밀러라는 감독 이야기를 전 하긴 해야 될까요? 이 감독이 약간 네.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주로 연출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몰입감이 상당히 뛰어난 감독인데 왜냐면은 이제 아마 카포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카포티라는 작품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그 다음에 머니볼 다운 만든 작품이 폭스캐쳐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것도 스포츠 영화인데 네. 레슬링 당시 1988년 이후 이제 그때 당시 뭐 금메달을 땄던 레슬리 선수가 있는데 그쪽 이제 가문이라고 할까요? 가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몰입감 있고 정말 재밌어요. 특히 스티브 카렐이라는 이제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있는데 네. 스티브 카렐 이 배우가 상당히 연기를 정말 잘해가지고 오. 남우주연상 받아야 한다면 얘기가 진짜 많은데 결국 못 받았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런 명작이 있고 그리고 각본을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작품은 각본이 상당히 중요한 영화예요. 왜냐면 그렇겠네요. 앞뒤 네. 소설이나 책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두께가 이게 있는 책이 원작이 그러니까 머니볼 책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논픽션 책이죠. 제작된 영화인데 네. 그 머니볼 책을 쓴 그 머니볼 책 자체도 굉장히 큰 그거를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네. 세이버 매트리스에 대한 이런 거와 빌리빈 단장 열풍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게 바로 이 영화 머니볼인 거고 마이클 루이스라는 경제 저널리스트 출신 분이 쓰신 건데, 네. 이 이제 요거를 이제 누가 각본을 썼냐면 아론 소킨이라는 각본가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작품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아론 소킨의 극작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퓨 굿맨이라는 작품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드라마로 상당히 유명한 작품 웨스트 윙. 웨스트 윙. 그 백악관 관련된 이야기는 이야기.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 그 얘기 정말 마크 저커버그 얘기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이분이 또 스티븐 잡스 이야기 그것도 하셨네요. 스티브 잡스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게 전기 영화 같지 않은 전기 영화예요. 그러니까 전기 영화인데 뭐냐면 딱 그 프레젠테이션이 큰 프레젠테이션 3개가 있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벌어지는 이야기만 담은 거예요. 그 상황 3가지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맥이 나오기 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가 나오기 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합니까? 뭐 모르겠어요. 사람은 글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또 좋겠네요. 작품을 또 연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작품 연출했던 게 몰리스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 게 여기 이제 제시카 차스테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배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몰리스 게임이 약간 그 로비스트라고 할까요? 약간 로비스트. 린다 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포커판 아무튼 그러니까 스키 유망주였는데 정마담 아닙니까? 타짜의 정마담? 네. 약간 포커를 움직이는 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이 벌어지는 이야기. 정마담 맞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분도 저 2대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영화 이제 아카데미 작품 이게 아마 상을 못 받았었나 기억이 안 뭐 받았는데 그때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아무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던 게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라는 넷플릭스 영화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1960년대에 이 젊은이들이 시카고에서 이제 시위를 합니다. 이제 시위를 하는데 여기서 하필이면 이제 흑인이 한 명 이제 잡힌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흑인 인종차별까지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때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면 블랙팬서라는 이제 그 당시는 블랙팬서라는 말이 원래는 저쪽 파티 이름이에요. 당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당 세력
뭐 당연히 와칸다예요? 아니, 와칸다요? 아니 블랙 바로 패스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참고 블랙패스 거기서 따온 거예요. 예, 거기서 아 그래요? 아 진짜로? 그 아, 블랙패스 진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예, 흑표당 그래. 흑표당. 예, 흑표당이라고 이제 있어요. 표당. 아 근데 네. 이게 배우진들 캐스팅했던 배우진들 보면 뭐 샤샤 바론 코엔, 네, 조셉 고든 레멘, 마이클 키튼, 그래도 정말 다 네. 저 마이클 키티 거기서 원포인트 레슨 연기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거 진짜 원포인트거든요. 그거 너무 좋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가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예, 이런 작품인데 요거는 2021년 작품이네요. 네, 요것도 아카데미 이제 후보에 이제 배우가 이제 니콜 키드먼이 아 후보로 그렇네요. 올랐어요. 하베르 바르뎀도 나오네. 이건 한국에서 못 보네요. 프라임 비디오네. 네, 프라임 비디오 구독하시면 봅니다. 네, 자막 다 있어요. 아 그래요? 한글 자막 다 서비스 돼 있더라고요. 이게 프라임 비디오가 사실은 이게 국내 서비스만 안 됐을 뿐이지 어지간한 작품 다 번역이 되어 있어. 뭐 어차피 뭐야, 그리고 너무 웃겨. 그리고 오리지널 작품인데. 그리고 등록돼 있고 응. 만약에 내가 구독을 하고 있다. 응. 우리에게는 VPN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VPN 없어도 돼. 아 VPN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그 리모컨 스마트 TV에 있는 리모컨 거기로 그 프라임 버튼 누르면 있잖아요. 네. 로그인하면 됩니다. 구독만 하고. 아 들어갑니까? 네, 결제하면 됩니다. 어 잠깐만 우리 집 그 스마트 TV에도 프라임 그 네, 있는 거 결제하면 돼요. 그냥. 그럼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네, 달러로 계산됩니다. 그 대신에. 아 그렇지. 아 그거는 달러로 어쩔 수 없는 계산되는데 아무튼 거고요. 네,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놀랍게도 그 뭐지? 루팡 3세 네네네. 애니메이션 네. 그거 더빙도 되어 있어. 우리말 우리나라 더빙이 돼 있다고요? 네. 대박. 우리나라 서비스도 안 되는데 우리말 더빙이 되어 있어. 이게 뭐야? 요... 극장판. 아무튼 극장판이 나. 아마존 일 열심히 하는구만. 아마존이 은근슬쩍 디즈니 플러스보다 낫구만. 아무튼 그런 이제 작가의 각색수가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이제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들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뭐 저는 이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봤었고 이번이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녹음 때문에 보게 된 건데 네. 그때 느낌이랑 약간 지금 느낌이랑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세이버 매트릭스도 물론 그때 당시에 많이 주목받던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무슨 세이버 매트릭스가 거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기본이군요. 야구에서. 그렇죠. 왜냐면 당연하게 이제 웬만한 야구 팬들도 다 세이버 매트릭스를 중요시하고 라는 말 자체를 너무 다 알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 타율보다는 이제 웬만한 야구 팬들 타율 안 봐요. 타율로 선수 안 보고 OPS로 판단하고 OPS가 높아야 OPS가 뭐냐면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게 OPS거든요. 그렇죠. 그 실제로 빌리빈 단장도 이 영화에서 출루율이 높은 타자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가 뭐 사생활이 안 좋던 네. 뭐 마이너리그에서만 맨날 그 있었던 간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득점을 내야 하려면은 출루를 해야 하고 타율보다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뽑혔던 선수가 지금 그 크리스 프렛 연기한 배우가 연기했던 그 갑자기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스캇 해티버그. 해티버그 네. 예, 이 선수가 출루율이 타율에 비해 1할이 높다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용하라고 영화 내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선수가 해티버그가 원래는 가기는 그동안 포수만 했었는데 예. 빌리빈이 그러니까 너 포수하지 말고 1루에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도 네. 얘는 1루 수비 진짜 못하는데 얘를 왜 써야 되냐 계속 그게 그렇죠. 대리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는 우리 야구 팬들도 웬만하면은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를 엄청 중요시하고 그렇죠. 그런 수치들을 이제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하고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야구 팬들이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네. 그래 저렇게 추구하고 우리 팀에 맞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고 그런 우리 팀에 맞는 머니볼은 뭔가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구 팬이라면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잠깐 크리스 프렛 잠깐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는 뭐 무명 배우였다고 하네요. 무명은 아니고 완전 그러니까 그냥 조연 조연. 나는 배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캐스팅할 때는 베네 밀러 감독이 최근 진짜 야구 같은 선수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담아내기 위해서 선수 경험이 있는 연기자를 캐스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750명이
참여한 대규모 오디션 예. 해가지고 대부분이 마이너리그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배우를 했고 심지어 그 와중에는 막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한 경험이 있는 선수도 있었고 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지금 농구 쪽이지만은 저기 배우 박광재 씨가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오클랜드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있었고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도 있었는데 그리고 막 이제 문제는 이제 스콧 해티버그 크리스 프렛은 배우들 중에 유일하게 선수 경험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캐스팅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해티버그라는 캐릭터 자체가 포수에서 1루수로 바꾼 갑자기 그러니까, 바뀌어서 네. 적응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내용에서 그러죠. 얘는 1루 수비도 못하는 애를 뭔 하니 약간 그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심지어 살이 좀 쪄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아, 그 유명한 크리스 프렛 아마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 아니, 네, 그. 맞습니다. 네. 아니 그 뭐냐 제가 이거 하면서 봤는데 크리스 프렛 배우가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요거에 대한 드립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선 뭐 브래드 이제 빌리빈 단장이 이 선수를 써. 이 선수는 나중에 가오갤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또 감독이 반박을 한 게 뭐냐면 안 돼. 이 선수는 아버지가 2명이야.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또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체중을 30파운드 감량했고 실제 인물 버릇이나 걸음걸이 스윙폼까지 습득해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 거듭이 났다고 하는데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가오길도 나왔고 또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주라기 월드도 나오고. 월드에서 많이 주라기 나와요.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주역으로 나왔고 예. 정말 그야말로 이제 대스타가 됐죠. 대스타가 됐어요. 굵직굵직한 작품들 네. 많이 나왔죠. 이제. 굵직굵직한 작품 많이 나오고 물론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최근에 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에서 그렇죠. 마리오 목소리까지 맡았어요. 목소리 했었죠. 네. 네. 왜냐면 마리오는 그 당시 이제 해도 이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마리오 담당 네. 유명한 분이셨는데 성우 이번에 분이. 이번에 마리오는 내려놓기로 네.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근데 오히려 그게 낫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명탐정 피카츄도 그 원래는 오리지널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빼고 아예 저기 누구였죠? 저기 렉섬 구단주.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기 데드풀? 레이놀즈. 아, 그 라이언 레이놀즈. 네. 네. 아, 이제는 이상하게 라이언 레이놀즈면 데드풀도 데드풀이지만은 그 실제로 이번에 나온 그 축구 게임인 그 FC24 네. FC24에서 렉섬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 렉섬 얘기 나중에 한번 저희 디즈니 플러스도 저희 다 있으니까 네. 한번 렉섬 얘기 그거 한번 네. 보고 아, 한번 근데 저는 얘기해보면 이제 괜찮을 것 이제는 같아요. 라이언 레이놀즈면 일단 저는 뭐 데드풀도 되지만 렉섬 구단주. 그러니까 렉섬 그거 다큐멘터리 아마 시즌 2까지 나나? 아무튼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네, 그것도 나중에 하고 한번. 죽어도 썬더랜드도 해보고 뭐 하죠. 네, 뭐. 아, 네. 아무튼간에 지금 여기까지 크리스 프렛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교전지, 네. 네, 저도 이제 머니볼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머니볼이 개봉했을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은 제대로 아예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는 야구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정말 야덕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야구 덕후가 야구를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가 보는 시간이 아침이잖아요. 새벽이나. 왜 미국은 야구를 아침에 하나요? 그러니까요. 조기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신경을 썼는데 근데 이제 스토리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실제 이야기니까 저희도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농구 영화 리바운드도 그렇고 네. 실제 얘기를 바탕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거 머니볼을 또 오래간만에 어떻게 또 찾아서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지난 이제 SBS 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 아, 그렇죠. 그거 되게 뭔가 비교가 네. 되는 거예요. 스토브리그도 아마 머니볼 많이 참고했을 거예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서도 이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세이버 맥트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세이버 맥트릭스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주인공 백승수 단장의 동생인 백영수가 그 세이버 맥트릭스 지표를 가지고서 뭐 이 선수가 이게 났고 이러면서 이게 분석을 해주는 그런 게 많이 나왔기 스카우트 팀에 때문에 합류를 하죠. 그렇죠. 네. 그 블라인드 그 면접으로 아무튼 이게 정말 아까도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SF 영화 단원 줄 알았던 세이버 매트리스가 이렇게까지 정말 데이터 야구의 기준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못했고 진짜 이건 대단한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되게 왜 세이버 매트리스란 무엇이며
그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작품에서 이제 빌리빈과 피터 음. 이제 보스턴에서 네, 데리고 구단장. 왔던 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네. 영입했던 피터와 어떻게 해서 세이버 매트리스 만들었고 오클랜드가 20승이라는 대기록까지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찍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영화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 좀 조미료도 MSG 그쵸? 조미료가 좀 들어갔겠지만은 되게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딱 빌리빈 단장이 그 계속 연패를 당하는데 이제 라커룸 들어가서 한번 깽판 치잖아요. 깽판 치면서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그거잖아요. 야 지는데 웃기냐? 웃음이 나오냐? 아 딱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잠깐만 어느 팀 또 생각나게. 아유 아니야 그만 얘기합시다. 지금 자꾸 생각나. 그래서 아무튼 뭐 진짜 이것이 데이터 야구구나라는 거를 또 어떻게 또 알게 해준 또 작품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잠깐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면 영화 배우 쪽 얘기 넘어갈게요. 참고 이거는 영화 제작은 브래드 피트가 했어요. 참고로 브래드 피트가 영화사가 있습니다. 플랜 B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영화사가 그렇죠.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생겼고 그 당시에 제니퍼 애니스턴랑 같이 만들었었네요. 네, 네, 파운더로 보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 CEO로는 브래드 피트가 있고, 네. 근데 뭐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제작한 작품들이 이제 뭐 많아요. 요즘 아시겠지만 참고로 미나리도 제작이 그렇죠. 되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미나리 그때 수상 그 윤영 선생님 상 받았을 때 그때 호명을 브래드 피트가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브래드 맞아요. 피트가 했을 때 윤영 선생님 그 얘기잖아요. 드디어 본다고. 드디어 당신 만났다고. 어디 그동안 뭐하고 어디 계시던데 어디 있었는데 진짜 그 정말 그 약간 그 영어로 이제 그 하셨지만은 그 윤여성 선생님 그 특유의 그 말투를 잘 떠오르면서 보면은 그 정말 딱 그거잖아요. 아니 어디 있었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 아카데미 은근히 이제 이 제작자로서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걸 네네. 아카데미 제작 그러니까 작품상 받으면서 네. 제작자로서 이제 트로피를 받았었거든요. 그쵸. 브래드가 물론 근데 연기로 받은 게 그나마 최근이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게 이제 원스 오브 타임 인 할리우드. 네. 그래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죠. 진짜 브래드 피트가 정말 그 아카데미랑 오스카랑 인연이 없는 배우였었는데 그러니까 제작자로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거는 답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양 기자가 이 얘기하는 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머니볼에서 충분히 받을만 했는데 못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머니볼로 그때 후보가 아마 있었나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도 이걸로 충분히 아카데미상 오스카 받을만 하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네. 네. 아무튼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게 이 캐릭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걸 이끌어야 되는 인물이고 주인공이고. 그 대전 이 야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단장이- 단장이니까. 왜냐하면 단장이 뭐 하는 인물인지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너럴 매니저예요. 영어로 맞아요. 하면은 제너럴 매니저고 물론 우리나라도 단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메이저리그의 단장은 정말 중요한 역입니다. 저 선수 뭐 이런 트레이드나 이런 뭐 그런 전반적인 구단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단장이 딱 제시하는 게 딱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단장이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단의 영향이 확실히 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스카우터 팀들 뭐 재정 팀들 그 단장의 그 움직이는 그거에 하나로 시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영화에서는 막 되게 무시하는 듯한 느낌 스카우트 팀이 약간 스카우트 있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야, 야구의 야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카우팅 짬밥이 막은 년인데 네가 뭘 한다고 간섭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린 놈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좀 영화적 각색이 많이 들어가서 그 스토브 리그도 그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서도 그 드림즈의 그 코티즌들이 사실 그 백순 담당을 살짝 무시하는 툴을 보였었는데 맞아요. 그 백순 담당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요즘 파벌 싸움 하고 계시는데 파벌 싸움 하세요. 근데 성적으로 싸우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일갈에 딱 그 쏴붙었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네. 그래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시절 이제 메이저리그 네. 2001년이죠? 네, 그렇죠.
2002년 시즌에는 2000 정확하게는 2002 시즌입니다. 2002년 2002, 그쵸. 그래서 이제 과거 장면들을 보면은 예. 네. 박찬호 선수도 나오고 아 맞아요. 최노팍. 네. 네, 살짝 나오죠. 예. 던지는 걸로 중계 화면에 그 잡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막전 경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2002 시즌 개막전 경기. 네. 근데 2002년에 어떤 애입니까? 우리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의 그 커리어를 끝내고 FA 자격을 획득해서 그렇죠. 텍사스 레인저스로 음.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아서 tek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갈아입고 텍사스의 에이스 1선발로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네. 그 시즌인데 그 짤 네네. 지금이야 물론 그 짤은 텍사스에서는 이거죠. 네. 최고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 짤이 이제 그렇죠. 희대의 그 먹튀 짤로 화제가 되는 밈이 되는 그런 게 네. 됐지만 어쨌든 간에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1선발로서 네. 딱 개막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개막전 상대로 텍사스 레인저스였기 때문에 네네네. 경기에 나섰던 게 바로 박찬호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이 지금 빌리비 단장이 그 살짝 그 중계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나왔던 박찬호 선수 던지는 게 실제로 개막전에서 던졌어요. 네. 박찬호 선수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상대로. 근데 영화 머니볼에서는 되게 진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실제 뭐 경기 결과는 안 나왔는데 네. 맞아요. 오클랜드가 진 것처럼 되게 묘사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오클랜드가 이겼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 성적이 5이닝 6실점. 그 경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아니 그 또 왜 그러냐면은 그 빌리빈이라는 캐릭터 빌리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경기를 안 보는 사람으로 딱 그러니까, 나와 예,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보고 뭐 계속 안 봤자 자기는 뭐 안 본다 그 20연승 경기할 때도 그 영화에 나오는데 20연승 경기할 때도 안 보고 저기 뭐 마이너리그 네네. 선수들 그렇죠. 보러 간다고 하는데 딸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 가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라디오 중계를 틀어보니까 11대 0으로 오클랜드가 이기고 있다 해가지고 바로 차를 맞아요. 빵 소리 나는 거 어이구 위험해서 사고 날 뻔했어 진짜. 네. 차를 바로 그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큰일 아,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합니다. 네. 아무튼 꺾어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예. 참고로 이제 머니볼에서 이제 빌리비니 선수 목록을 이제 보는 이제 예.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근히 KBO 리그랑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브랜든 나이트, 브랜든 나이트, 같은 네, 경우는 맞아요. 그때 클리프 브룸바. 양키스에서 뛰고 있었는데 예. 부른바는 또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현대 유니콘스. 예. 유니콘스. 브랜드 나이트는 이제 그때는 좀 어렸지만은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삼성 이제 라이온즈에서 크게 활약했죠. 활약했고 또 이제 또 키우미오로 예. 히어로즈죠 정확하게는 히어로즈에서 또 뛰었었고 그리고 브래드 토마스. 네, 이 선수는 토마스. 사실 뭐 하나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또 이름이 나오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그 네. 대사를 언급되는 초반에 잠깐 나와줬던 그 가르시아는 안 돼. 가르시아는 트레이드 대상으로 빌리빈이 트레이드로 데려오라고 했다가 망해버린 근데 카린 가르시아. 그 가르시아가 바로 롯데와 하나에서 뛰었던 카린 가르시아입니다. 예, 네. 롯데 그 로이스터 시절에 노피어 야구 했었던 네. 노래도 있었는데 가르시아 라스트 기억나. 가르시아 이건 뭐 우리 뭐 어, 정구 씨가 뭐 잘 더 알죠. 잘하니까. 나 네. 정말 잘해뒀던 선수였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노피어 야구의 그렇죠. 대표적이었죠. 아까 뭐 이대호, 홍성은 또 이제 조성환 그리고 아유 그렇죠. 이제 강민호 그리고 강민호가. 저기 가르시아 가르시아. 다 완전 슬러거들 사이에도 유독 진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줘줬던 있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가르시아라면은 마주사에서 100% 마주오면 때릴 수 있는 사람. 8점 홈런도 쳐줄 수 있는 사람. 네, 진짜. 근데 그거를 그 8점 홈런을 때려줄 수 있었던 때가 그때가 이제 하나였을 때, 하나 갔을 때 하필이면 롯데 상대로. 네, 그랬던 제가 기억이 그 전설의 나는데. 8점 홈런 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참고로 이 작품에서 이 영화에서는 언급이 안 됐었지만은 이 소설판에는요 송승준 선수 맞아요. 강조했습니다. 예. 그 책에서는 송승준 선수 이름이 언급돼요. 네. 예. 탐이라고는 안 하고. 네. 송송 네. 이름도 제대로 발음 안 했어. 이름도 제대로 언급 안 해. 송송이래. 네. 발음을 못하는구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누구냐 저 송승준 선수가 이제 탐이라고 불리는 거는 자기 매니저 이름 빌려서 쓴 거고 원래 이제 해외에서 있을 때는 이제 승준송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요. 성송 이렇게 가지고서 네. 네. 이렇게 불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화를 다시 한번 영화의 이제 비하인드를 한번 네.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작품이 현장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를 이제 10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이제 바꿔야 한단 말이죠. 바꾸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의상이나 이런 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빌리빈 단장의 의상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전설적인 야구 감독이나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이끌었던 다양한 지도자의 스타일을 참고했고 이와 대조적으로 예일대 출신 피터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피터 그 브랜드 경우는 부단장. 네,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분위기를 참고해서 전통적인 프레핑 룩으로 만들었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 이제 사무실을 최대한 이제 오클랜드 경기장이랑 나카오름 운동실 사무실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빌리빈도 사무실 자기가 이제 빌리빈 본인이 네. 사무실 한번 세트를 가봤대요. 예. 자기도 놀랐대. 이렇게 똑같았어 있냐고. 오.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워커홀릭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사무실이 완전히 정돈이 안 된 어지럽은 분위기거든. 이런 것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피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자주 써야 되니까 네. 이제 실용적이고 단정한 공간을 또 연출을 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카우트 사무실은 약간 취조실 같잖아요. 아, 그쵸, 콘크리트 그쵸, 그쵸. 블록 해가지고. 예. 맞아요. 요것도 이제 실제랑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각 부서의 환경도 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했군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일단 당연히 오클랜드의 알라메다 카운티 콜로세움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촬영했던 곳이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 네. 퍼네이 파크, 페네이 블레어필드, 파크. 자 그리고 블레어필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 뭐 글린데일 대학교, 스탠길필드 등 총 5개 경기장을 사용했고, 네네. 근데 여기저기서 당연히 이제 홈구장이 제일 많이 이제 촬영이 그쵸? 됐겠죠. 예.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거기 촬영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 방송사 아카이브에서 당시 관중석을 찍은 이제 그쵸, 홈메이드 그쵸. 영상까지 이런 거 수집해야 되고 그래서 뭐 네. ESPN이나 음. 그쪽 그거 많이 썼더라고요. 네네. ESPN이나. 네. 그리고 전자기타 명인인 조세트리아니를 섭외해가지고 2002년 경기 당시 연주했던 것과 똑같은 기타를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 같은 버전의 국가를 연주했대요. 오 이거는 이런 좀 거. 이거는 몰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연승의 전설을 세우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오클랜드 주민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협조가 컸대요. 왜냐면 나 엑스트라 내가 나올게요 그냥. 그냥 머니볼 영화 찍는다니까. 그래서 네. 그 내 팀 내가 응원하는 팀 이야기인데.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1000명이나 이제 1000명이나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도 수원 같은 영화 만나면 나도 가지. 놀러 가나? 가긴 모르겠습니다. 가긴 가야죠. 아니 뭐 근데 영화 찍을 일이 뭐 있어? 지금 우리가 죽어도 썬더랜드 하고 있는데 죽어도 블루잉즈. 죽어도 블루잉 주고만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 찾아가지고 관중석 팬도 하고 취재진도 하고 네. 행상인도 하고 뭐 이 사람들이 다 했대.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다양한 혹시 역할로. 그 여기자 역할이 몰라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사진 찍고 이런 거 네. 하겠죠. 그냥. 대사 없고 그냥. 아무튼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시즌 한번 잠깐 갑자기요? 아니 나 머니볼 얘기 좀 더 하고 머리를 싶은데. 하세요. 뭐 어떤 거죠? 아니 왜냐면은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시즌 때가 되게 저는 그 메이저리그 게임을 MVP 베이스볼 2003 게임을 컴퓨터로 또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하드볼이 아니고요? 그 당시 아니 MVP 베이스볼 이때는 네, 예. 그러니까요. EA에서 나온 거. 네 맞아요. 네. 네. 완전한- 이름이 바뀌었군요. 나 네, 트리플 플레이 나 시리즈에서 트리플 플레이로 알고 있었어. MVP 베이스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지만 그리고 사라졌죠. 네. 지금은 이제 저거죠. 더 근데 MVP 베이스볼 2003을 제가 그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그때가 딱 배경이 딱 이맘때예요. 2002년 로스터가 아마 2002년 로스터 이맘때여가지고 그때 야구 게임을 하다가 제가 또 메이저리그를 좀 더 이제 깊이 보게 됐고 그 깊이 보게 되다가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에 빠져가지고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을 좋아하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도 사실 머니볼에 안 나왔던 중요한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3명의 에이스 투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 팀을 이끌었던 네. 마크 멀더, 베리 지토, 팀 허드슨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 3명. 지터요? 베리 지토. 아 지토. 베리 지토는 커브볼이 굉장히 좋은 투수거든요. 네. 이 3명의 투수가 오클랜드를 진짜 돌풍을 이끌었던 에이스급 투수들이었고 네. 그 다음에 타자 중에서
잠깐 나오는데 영화에서 잠깐 언급되긴 하는데 미겔 테하다가 있어요. 유격수 미겔 테하다. 약쟁이긴 한데 네, 약쟁이 나중에 약쟁이로 밝혀져서 처절하긴 한데 네. 아무튼 이때 네. 미겔 테하다가 공격을 이끌었던 중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머니볼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비중은 거의 공기 취급받다 보니까 그 정도였어? 네, 실제 메이저리그 팬들은 그래서 너무 이거 영화 각색하느라고 이 선수들 활약 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영화 마지막에 보스턴 그 구단주가 빌리빈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팀 단장 해라. 네, 우리도- 최고로 주겠다. 우리도 이런 머니볼을 적용하고 싶다. 네. 우리도 우승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빌리빈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스턴이 새로 영입한 단장이 있어요. 젊은 단장. 누구죠? 테오 앱스타인. 들어본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도 되게 젊어요.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젊은 단장이었는데 네네네. 이 사람을 영입하고 1년 후에 그 자막으로 나오지만 보스턴이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을 1918년 이후로 진짜 거의 80 몇 년 만에 86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밤비노의 저주. 아, 그래요, 맞아요. 그거 깼죠, 맞아요. 그거를 깨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물론 그 전 2003년부터 좋아했었지만 정말 그때 2003년에는 또 그 저주를 거의 깨는 단계까지 갔다 뉴욕 양키스한테 결국 졌거든요. 그 원한이 있죠. 예, 결국 그 2004년에 바로 복수를 해서 성공하고 그 저주까지 다 깨버리지만 네네네. 그 이후로 한 보스턴이 몇 번 우승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머니볼이 좀 더 저한테 약간 좀 특별하게 왔던 것 같고 특별한 작품. 이 네.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또 한 번의 저주를 깹니다. 어떤 시카고 컵스 컵 염소의 저주. 2016년에 시카고 컵스 단장 그 전에 2016년이 아니라 뭐 그 전에 시카고 컵스 그쵸? 단장으로도 가는데 거기서 결국 그 시카고 컵스 팬들의 그 염원이던 또 그게 네, 또 그렇게 염소의 되는군요. 네. 메이저리그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두 개의 저주를 다 깬 단장으로 기억에 남긴. 저주 기억에 브레이커네요. 남게 되죠. 저주 브레이커. 네. 네.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머니볼에도 한계가 있긴 있잖아요. 아 사실은. 당연히 한계가 있죠. 머니볼은 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이 쓰는 팀이 우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오클랜드 봐봐요. 결국 오클랜드가 그 영화의 큰 교훈이잖아. 오클랜드가 그러니까 오클랜드는 스몰볼 야구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한 거예요. 빌리빈 단장은 진짜 그렇겠네요. 이 돈을 쓰고 이 전력으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딱 그거 키우미어로즈예요. 진짜. 키우미어로즈가 이렇게 하는데도 작년에 그 한국 시리즈 준우승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죠. 예, 네네. 끌어올린 그런 단계 딱 그 한국으로 치면 키우미어로즈랑 비슷한 거예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물론 하긴 제가 제 기억에 지금은 거의 사실상 금지어 소리 듣고 있는 이장석 씨가 네. 그러니까 한국의 빌리빈이라는 소리 했었어요. 그 얘기 많이 나왔죠. 히어로즈가 한창 돌풍 일으키고 막 그럴 때. 예. 하지만 현실은 네. 감옥에 계시죠. 그러니까 오클랜드가 지금은 올 시즌은 뭐 물론 망했어요. 네. 리그 최하이고 심지어 이제 인기까지 없으니까 네네네. 인기까지 없고 해서 연고 이전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라스베가스로 연고 이전을 합니다. 2020. 하긴 라스베가스가 지금 저기 아이스하키 팀 있고요. 예. 그 미식축구 팀 그쵸, 있고 그쵸. 딱 두 팀이 있는데 예. 아직 축구하고 야구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영화 다시 보면서 느낀 게 그 제레미 지안비 있잖아요. 그 빌리빈이 물어보잖아요. 요즘도 라스베가스 자주 가지? 네 그러잖아요. 제레미 지안비 물론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제레미 지안비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머니볼의 이제 그거 장점은 결국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잘 나갈 수 있는데 장기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경험도 있어야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클랜드가 2000년에도 포스트 시즌에 갔었고 2001년에도 갔고 2002년까지 다 갔는데 네네. 신기하게도 그 디비전 시리즈가 가면은 아깝게 지는 거예요. 2승 3패로. 그러니까
예전 롯데 자이언츠 로이스터 시절이랑 네네네. 지금 LG 트윈스 시즌 작년 LG 트윈스가 딱 생각나는 그게 딱 오클랜드 애슬렉틱스인 거죠. 뭔지 쉽게 말하면 어떤지 조금 예. 이제 알겠네. 감이 쉽게 말하면 잡히겠네요. 우승 DNA가 있냐 없냐. 예, 그러니까 그렇죠. 딱 LG 트윈스도 포스트 시즌 작년에 그 꼬라지 난 거 보고 아무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사실 만약에 이제 캐리킴님 오셨으면은 삼성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겠지만은 뭐 아무튼간에 LG랑 롯데를 잠깐만 이번 시즌 정규 시즌만 놓고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일단 롯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봄은 끝났습니다. 봄은 끝났으니까 결국은 이 순위로 다시 돌아왔고요. 진짜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이 저희 탑대 했잖아요. 네. 1위였는데 5월 딱 하고 5월 때 딱 탑대 찍고 또 그러니까. 이제 구단 한 9연승 찍고 대박 터졌었죠. 그런데 역시나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정말 뭐 이런 표현 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같이 멸망. 아니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팬이 봤을 때는.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그게 네, 된 뭐. 원인. 1위에서 이렇게 확 미끄러진 원인은 아무래도 역시나 그거죠. 저기 그 영입의 문제. 물론 이제 시즌을 앞두고 이제 뭐 노진혁 같은 그러니까 선수를 좀 많이 영입을 데려왔잖아요. FA 로. 많이 영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 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서튼 감독 체제에서 또 이제 투수 코치진들도 뭐 주루의 김평우, 예. 이제 투수의 배영수 그쵸, 이렇게 쓰면 이렇게 또 영입을 코치진도 많이 하면서 바뀌고 예. 바뀌면서 했었는데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 코치진의 인사 체계 변화 때부터 이 팀이 무너졌다라는 느낌이.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그게 있었죠. 맞아요. 중간에 예. 변경이 있으면서 뭐 배영수 코치 학명이 있었다 뭐 그런 항명 그거는 그 진짜 논란, 몰라요. 논란. 그건 예. 몰라요. 그러니까 진실은 저는 모르죠. 예. 진실을 모르는데 배영수 코치를 2군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예. 김평 코치도 2군으로 예. 내려갔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올라갔냐? 이종훈 지금 이종훈 현 감독 대 현 대행이 올라왔죠. 근데 이종훈 감독이 서튼 감독 오기 전까지 롯데의 성적을 정말 말 그대로 말아먹은 그러니까 사람이었기 때문에 2015년에 그때 부임해가지고 네. 사실상 실패했던 감독이었잖아요. 실패했던 감독을 다시 네. 불러서 중임한다? 이거는 좀 예. 그거는 했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종훈 감독 스타일이 뭐냐면은 선수를 너무 갈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게 터지면서 자 부상 선수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특히 투수 쪽에서 예. 김상수 맞아요. 영입했던 김상훈 선수 부상당했죠. 구승민 선수도 부상당했죠. 그쵸. 뭐 물론 이제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유강남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정봉훈, 손성빈 이 두 선수 네, 이 두 잘해줬죠. 포수 정말 잘해줬어요. 네. 정말 잘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속으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는 여기도 수원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 대실패. 아 맞아요 진짜. 니코 구드럼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네. 시즌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정규 시즌 되돌아보면요. 어차피 저희는 포스트 시즌 안 나가기 때문에 이종훈 대행과 송민규 단장님은 이제 이번 시즌 끝으로 나가십시오. 네. 담장만 쌓고 갔네요, 그럼. 네? 담장만 쌓고 담장만 쌓고 갔다고. 단장만 쌓고 갔어요. 담장. 네, 담장만. 네. 그 담장 다시 내립니까? 뭐 어떻게 아니 근데 오히려 그거는 잘 됐어요. 우리 저기 선수들 타격 발사각 각도 높이는 데는 연습 좋게 할 텐데 아무튼 나가야 됩니다. 네. 치적은 담장밖에 없는 걸로. 네, 치정은 네.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노진혁도 데리고 오고 뭐 마차도 영입하고 뭐 그분이 있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네. 드래프트도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올해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송민규 단장의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 쪽으로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드래프트 거는 그냥 복권을 긁어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그냥 김민석 선수가 터졌던 거고. 그래도 네. 올해 드래프트에서 그래도 전미래 선수 데려왔으니까. 근데 전미래 선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도류가 되잖아요. 이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전탄이가 될지 그냥 뭐 네, 아무튼 잘 키워봐야죠 뭐. 잘 키워봐야 돼. 근데 롯데는 진짜
저런 선수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내년에는 뭐 봐야죠. 또 일단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이렇게 이번 시즌 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뭐 팀 이제 팀 응원 안 해 뭐 이런 아, 스타일은 그쵸. 아니기 때문에 네 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상무님한테 갈 건데 사실 아홉 게임이 만약 네. 시즌 2가 나오면 아니 뭐 갑자기 시즌 2를 이야기 얘기해요. 담아야 돼요, 진짜. 시즌 2가 나오게 한번 바라고 있고 아 찍지도 않았어. 뭔 소리 안 하는 찍었어? 거야.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뭘 찍어? 찍었다 아. 소식 없구나. 아 아깝네. 이거. 뭘 아까워요. 아니 그래도 올해 갈수 적게 아니에요? 아 시즌 아직 안 끝났어요. 몰라 아직. 올해는 진짜 AG가 정말 어떻게든 그러니까 페넌트 우승해야 돼요. 맞아요. 페넌트 진짜. 우승.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진짜 아와모리 소주 그거는 다 날아갔지만 로저스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벌써 기화했겠다 씨. 아니 뭐 지금 뭐 현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매직 넘버가 11인가 그래요. 야. 11 매직 넘버 어저께 뭐야? 어차피 2주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11일 날 나가는 방송이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맘때쯤 확정을 지었을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 옆 동네 일본은 이미 센트럴 리그하고 퍼스트 이미 리그가 다 결정됐어요. 예. 페넌트 레이스 우승팀이 확정이 예, 됐어요. 한시는 뭐 유명하니까 이미 뉴스에도 몇 번 예. 나왔고. 예.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빠지고 얼마 전에 네. 오릭스도 확정했더라고요. 네, 예. 일단 이 두 팀도 이제 뭐 포스트 시즌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쵸. 뭐 이제 근데 또 이 두 팀은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는 일단 1승씩 가지고 그러니까 가니까. 일본의 포스트 시즌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상위 팀이 1승 챙긴 1위 팀만. 네, 예. 1위 팀만 1승 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늘 네. 경기도 이겼네요. 네.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끝났어요? 네, 5대 1로 이겼대요. 와. 그럼 이제 매직 넘버 그리고 저기 NC가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NC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직 넘버 9 된다. 와우. 이야. 야. 아니 어쨌든 그 뭐 페넌트 레이스 1위는 할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중요한 건 결국 한국 시리즈에서 한국 잘해야 시리즈. 되는 거니까. 음. 진짜 한국 시리즈도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거예요. 2002년 이후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아 진짜로. 그것도 왜 그러냐 포스트 시즌 때 잘해가지고 올라왔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LG가 계속 했던 게 정규 시즌 우승은 94년이 이후로 없었고.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SSG가 이번에도 LG 한번 위협하려는데 확 고꾸라져 버린 게 지금 너무 컸고. SSG가 너무 확 추락해가지고 네. 왜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거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야구 잡설 저기 보시면 압니다. 김영민 기자님의 그 김영민 작가님이 일명 승리버스터. 김영민 작가님이 매주 그냥 신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KT도 밑에 있지 않았어요? 밑에도 또 치고 올라오고. KT는 치고 올라온 거죠. NC도 그랬고. NC도 그랬고. NC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두산도 그랬어요. 두산도. 뭔가 네. 지금 뭔가 두산도 바뀌어 지금 있길래, 올라왔고. 순위가 뭔가 네. 바뀌어 근데 있길래. 기아도 반대로 또 기아도 치고 올라왔다 또 그러니까 지금 고꾸라지고. 기아랑 SSG가 서로 네가 가라 포스트 시즌 하고 기가 있고. 가라 네. 포스트 시즌이요. 네, 그 야구 잡서 이번에 어. 그 저희 그때 그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랬어요. 명장면. 물론 이게 기아가 쉬면 기아가 경기를 하면 SSG가 5위가 되고 기아가 SSG가 경기를 하면 기아가 5위가 되고 두 분이 아주 티키타카를 아, 9월 24일인데 10월 11일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잘 아, 모르니까. 1위 하고 있겠죠? 진짜 그때까지 1위 못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된답니다. 진짜 그때 만약에 아니, 사실- 그거 안 되면은 진짜 저희 잠실 야구장 난리 나는 거 사실 아닙니까? LG 팬들도 지금 살짝 예상하고 있는 게 한 10월 네네. 5일, 6, 4, 5, 6 그때쯤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가 사직원정 때?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때가 사직원정인가 했는데 만약에 LG가 조금 더 페이스가 좋으면은 LG 팬들이 바라는 거는 10월 1일에 홈 경기가 있어요. 10월 1일 그때- 어디라고 하더라?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9일에 저희하고 하거든요. 그거는 잠실에서. 거의 엘골 최종전. 근데 진짜 시즌 마지막 경기죠. 네. 네. 아니 뭐 그 전까지는 확정을 지어놔야 되는 거고 10월 1일에 그래요. 잠실에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1일에 잠실에서 두산이랑 하네요. 이기십시오. 근데 LG가 원정이네. 어쨌든 잠실에 사니까 잠실에서 하잖아요. 그때 우승에 확정지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LG 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럴 리그에서 그러니까, 한신이 예. 세파레트레이스 맞아. 우승 확정지었을 예. 때가 상대가 요미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 네, 라이벌. 네.
그러니까 LG 팬들은 기왕이면 잠실에서 우승 확정짓자 지금 그런 마인드인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러려면 LG가 계속 연승을 해야 돼가지고 뭐 그렇긴 하죠. 쉽지는 않아요. 예.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직원정이나 아마 그때쯤에 확정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야 사직에서 뭐. 그렇게 끝나면은 저기 이것도 사직에서 끝낸다. 사직에서 끝내면은 아마 저기 그냥 요즘이야 이제 롯데 팬들 좀 많이 그런 게 좀 덜해지 했는데 그 롯데 팬들 어. 한탄하지 않을까요? 아니 한탄보다는 저기 혹시 옛날에 그 OBS에서 불타는 그라운드 아시죠?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SK하고 롯데하고 해서 끝나고 아니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좀 아니, 높아서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사직 아재들이 그러지 않을까? 때리치라봐. 아이 그분들은 때리치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라. 네. 뭐 어쨌든 빨리 좀 확정 지어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LG가 이번에는 충분히 한번 진짜 페넌트 레이스 우승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이 지금 뭐 페넌트 레이스는 사실 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겼다고 하니까 네네네. 아 근데 진짜 한번 보고는 싶네요. LG의 그 한국 시리즈 1차전. 네,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 진짜. 예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쟁이겠네요. 자 아무튼간에 10월 12일 날 이걸 들으실 때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저 이 두 인간들이 뭐 내심- 말하는 게 내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바라는 거 아니야 같은데. 나 말 다 했어. 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수많은 LG 팬들의 지금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그거네. 트위스 팬들은 이 일을 기억할 아니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기억해. 여기입니다. 아니 좌표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홉 게임 시즌 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다야? 그거는 이제 티빙한테 얘기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홉 게임 진짜 시즌 2 만들 때가 됐다니까 그거. 네. 자 뭘 만들어 지금 다 찍지도 못했구만. 지금이라도 찍으면 된다니까. 뭘 지금 찍어요? 뭘? 지금이라도 찍으면 늦지 않아. 분량이 어디 있다고 이씨. 분량은 뭐 한두 편만 만들지. 그러면 염경엽 계속 봐야 된다고. 그거 못 봐서 아니 그거 싫다고. 아니 그 시즌도 그거 만들었잖아 위닝런. 뭐 못할 거 뭐야. 아니 염경엽을 거기서 보고 있고 싶지 않다고요. 위닝런 좀 짧게 2부작이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그만하세요. 아무튼간에 뭐가 나오든 간에 내년에 또 할 날이 오겠죠. 자,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영화팀으로 넘어가서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온 후기들부터 시작해서 부국제 갔던 썰 푼다. 썰 푸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였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